김만배 씨와 남욱 씨, 이 두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세 사람을 구속시킨 겁니다.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된 셈인데 김만배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 부인하십니까? 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분의 정책을 따랐다라는 김만배 씨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죄수들의 딜레마가 아니라 바로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윤석열 캠프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조계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나도 아니다라는 논리다라는 해설도 달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김만배 씨는 왜 구속이 된 거고 김만배 씨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분의 정책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발언이 윤석열 후보가 내놨던 해석대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 김만배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가 이번에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부분은 그동안 검찰이 정확히 초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는 점, 또한 뇌물 5억 중에 수표 사억의 전달 과정을 밝혀냈다는 점, 아울러 이 청사 CCTV를 통해 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질 조사 이후에 서로 입맞추기 정황이 보인다는 정황 제시를 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영학 회계사가 제시한 녹취 파일이 지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는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를 김만배 씨에게 제시함으로써 증거 능력의 문제 여지를 없애버린 점 등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임죄가 충분히 적용될 만한 데다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구속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그분의 지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는 표현은 이 자체만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범죄 관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장의 공모 지침에 따라 일반적인 사업 공모에 응찰하는 사업자로서 그 지침을 성실하게 따랐을 뿐이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만으로는 곧바로 이 후보의 범죄 혐의 가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김만배 씨와 남욱 씨에게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법원이 밝힌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 그 범죄 혐의 소명된다는 혐의가 뭡니까? 바로 배임 플러스 뇌물입니다. 배임 플러스 뇌물. 대장동 의혹의 핵심, 결국 유동규, 김만배, 남욱, 성남 도계공 본부장과 화천대유의 실소유와 주모자 김만배, 남욱 이 세 사람 모두에게 배임 플러스 뇌물 혐의로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 발부한 겁니다. 다만 정민용 씨는 공모집시서 작성 및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요구 혐의와 관련돼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법조계는 관련자 중 대다수가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됐다. 이재명 후보 등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 대장동 수사가 대선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분께 묻겠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시장, 그리고 고 성남 도계공의 사장 대행이 유동규,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이제 김만배, 남욱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이재명 시장 빼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이 배임 플러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어요.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배임 범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법원도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임이라는 것이 이제는 국민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 혐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는 관련이 없고 유동규 선에서부터만 배임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 배임 혐의를 하면서 651억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검찰이 아직도 본질에 안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651억이라는 거는 대장동 땅을 1,500만 원에 평당 팔 수 있었는데 저거를 1,400만 원을 팔아서 손해가 생겼다는 거기서 나온 액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화천대유 쪽에서 많은 이익이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 본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일단 저것만 놔두고도 검찰이 아직 본질에 들어가지 않았다. 두 번째, 근데 이런 상황까지 오면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당연히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유동규 씨가 정진상 실장과 통화한 내용까지도 나온 이 상황에서 아직 검찰이나 경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 내지는 배임 문제에 관한 거를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검찰이 지금 뭐 수사 능력 아니면 의지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김만배 씨가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성남시가 만들어 놓은 지침에 따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법리 검토를 많이 해서 그분도 보호를 하고 나도 배임 내지는 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말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했던 얘기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보호하면서 나도 보호하기 위한, 배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 발언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 또 재밌는 거는 김만배 씨는 그분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 혐의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 전재수 의원님, 성남시장 빼고 도계공 사장 대행과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에 양수겸장 창방패가 다 배임 혐의가 적용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배임 혐의 적용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 예. 그다음 김만배, 유동규 이 세 분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신병을 확보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분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구속이 된 거거든요.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이제 이 핵심적인 인물 3명을 신병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만배든 남욱이든 다 배당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이 부분으로 수사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재명 그 후보의 배임과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공적 영역에서 이재명 시장이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뭐냐면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인지는 확정할 수가 없으나 어떻든 위례 신도시 사례를 볼 때 이 민간들이 비율로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비율로 했을 경우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비용을 부풀려 가지고 결국은 성남시 몫을 줄여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미래 이익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성남시의 몫을 사전에 확정을 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것을 5,500억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말하자면 자신들의 이 투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500만짜리 땅을 1,400만 원에 분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 사람들은 민간 영역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모를 하고 배임을 하고 돈을 주고받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남시장까지 배임 혐의가 가능하겠느냐. 만약에 가능하려면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은 혐의를 밝혀낼 수 없으면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탐욕적인 결탁이거든요. 이 탐욕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계좌 추적도 돈의 흐름을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돈의 종착지가 어딘지, 그리고 돈 받은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걸 밝히면은 저는 이 사건 수사가 오히려 간단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 배임 범죄를 연결하는 것은 이건 악의적인 거다. 그러면 민간 업자의 이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대로 이재명 시장이 다 대장동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히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말해서 인허가와 관련된 또는 전반적인 공모 지침서를 정하는 문제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고 또 민간 개발업자들의 탐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쪽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뭘 편의를 봐주고 했던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는 겁니다. 별개죠. 그러니까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영역에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무슨 배임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사실은 국민들이 여기까지는 별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이재명 후보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건을 이재명 후보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그럼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지 안 한지에 대한 국민들은 진상을 규명해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굳이 답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 내지는 지금도 뭐 통화 내용이 나오는데 뭐 모른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실은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 얘기를 해놓고 정치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법적인 영역은 저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건에서도 진상규명에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계속 늦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